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데이터 기반 사용자 분석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차유호입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할 주제는 최근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다양한 분야에서 뜨고 있는 텍스트 투 이미지 생성 모델에서 특정 부분을 어떻게 편집할 수 있을까? 아니면 NSFW와 관련된 개념을 사진에서 어떻게 지울 수 있을까? 와 관련된 논문을 가져왔습니다. 일단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미지 생성 모델이 무엇일까라고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그림과 같이 고양이가 엎드려 있는 사진을 그려줘, 강아지가 앉아 있는 사진 그림을 그려줘 라고 텍스트 형태의 프롬프트를 생성 모델에 집어넣었을 때 이제 실제로 그 텍스트와 관련된 잠재 공간에서 학습 이미지 기반으로 가짜 이미지를 생성을 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잠재 공간의 텍스트와 이미지를 살펴보면 텍스트와 이미지 데이터는 이제 모델 내에서 다차원 잠재 공간의 한 점으로 위처럼 표현이 되는데 텍스트가 이제 잠재 공간의 한 점에 표현될 때 그 쌍과 가까운 이미지 벡터를 추출을 해서 디코딩을 통해 실제 이미지를 생성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지 데이터의 특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 얼굴을 이제 오른쪽과 같이 잠재 공간에 나타낸다고 하였을 때 사람의 얼굴에는 이제 실제로 다양한 특징, 눈, 코, 입, 귀 등 다양한 특징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이제 오른쪽 그 분포 그림에서 봤을 때 적당한 코의 길이와 눈의 모양을 가지고 있을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범한 특징을 가지게 되니까 코의 길이가 평범한 부분에서 이제 분포 확률이 높게 나오고 눈의 모양 또한 이제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시로 분포의 높이가 높은 부분을 이제 가져왔을 때 실제로 이제 평범한 사람의 얼굴이 뽑힐 가능성이 높고 이제 샘플 두 번째 샘플 같은 경우는 이제 눈의 모양은 평범한데 이제 코의 길이가 긴 사람을 휴지를 하게 되면 오른쪽처럼 이제 신현준 같은 코가 긴 사람이 뽑힐 확률이 높습니다. 생성 모델 활용 기술은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면 데이터셋을 증강하기 위해서 이제 모델이 학습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데이터를 증강시켜서 모델의 성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이 될 수 있고 저해상도의 이미지를 고해상도의 이미지로 변환하는 슈퍼 레졸루션의 방법으로도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색을 채워주는 작업, 실제 사진을 만화처럼 그리는 작업, 아니면은 어떠한 화가들의 스타일을 입히는 작업이 가능하고요. 제가 말씀드릴 이제 텍스트로 이미지 생성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사진으로부터 3D 이미지를 생성을 해서 로봇 공학이나 증강현실, 애니메이션 산업 등에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텍스트 투 이미지에서 편집할 수 있는 방법론들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논문은 프롬프트 투 프롬프트 이미지 에디팅 위드 크로스 어텐션 컨트롤이라는 논문입니다. 이 저자가 말하기를 프롬프트 투 프롬프트 조작을 통해 이미지를 의미론적으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이고 강력한 텍스트 수정 방법을 제안을 하였고 생성 과정 중에 크로스 어텐션 맵을 주입을 해서 이미지를 수정하는 방법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공간적인 정보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텐션 맵을 수정하는 동안 프롬프트의 단일 토큰의 값을 변경을 하였고 이미지를 전체적으로 편집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생성된 이미지에서 단어의 의미론적인 효과를 증폭하거나 이제 약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제 저자가 제안을 하였습니다. 자, 크라우디드 첫 번째 그림에서 크라우디드 투데이라고 했을 때 저거를 이제 약화시키면은 사람들이 좀 없어지는 걸 볼 수 있고, 이제 바이시클을 카로 바꿨을 때 이제 고양이가 자동차를 타고 있는 모습으로 바뀌고, 뭐 이런 식으로 실제로 프롬프트 투 프롬프트 조작을 통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부분을 제거하거나 추가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실제 이미지를 쿼리, 텍스트를 키 밸류로 설정을 하였을 때 이제 어텐션 맵을 밸류, 텍스트와 연산을 해서 구조를 제어할 수 있는 임베딩을 생성을 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사용자가 특정 단어를 변경하거나 추가할 경우에 그에 따른 임베딩을 대체를 하거나 또 추가를 해서 기존 임베딩을 변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에서 2 사이의 값을 가지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통해서 변경 및 추가된 토큰의 영향력을 조절이 가능하도록 실제로 위 그림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크로스 어텐션 연산을 통해 특정 토큰을 추가하거나 변경 및 강도 조절까지 가능한 것을 위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일단 기존 프롬프트와 새로운 프롬프트, 프롬프트 투 프롬프트를 바탕으로 어텐션 맵과 크로스 어텐션을 통해 이미지 수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었고, 원본 형태를 유지하면서 사용자가 원하는 부분을 국소적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하이퍼 파라미터를 통해 토큰의 영향력 조절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하지만 여전히 특정 위치나 이제 객체 이동은 디퓨전이 위치 정보까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세이프 레이턴트 디퓨전이라는 논문으로 CVF의 2023년에 게재된 이제 학술지입니다. 저자들이 말하길 일단 텍스트 기반 이미지 생성 모델은 이미지 품질과 텍스트에 대한 정합성에서 이미 충분히 놀라운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무작위 대규모 데이터, 그러니까 웹에서 무작위로 이제 끌어온 이미지 텍스트 데이터상으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디퓨전이 편향된 인간 행동 학습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이로 인해서 이제 부적절한 이미지가 생성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기존의 연구들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추가 훈련 없이 이미지 품질을 유지하면서 부적절한 요소를 억제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던지면서 논문을 시작을 합니다. 실제로 위의 그림에서 보다시피 기존의 디퓨전 모델은 부적절한 이미지를 생성을 할 수 있는데, 자기들이 제안하는 세이프티 가이던스를 통하면 부적절한 이미지를 억제할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를 통해서 부적절한 이미지 생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앞서 말씀드린 세이프 가이던스를 제안을 하였는데요. 세이프 가이던스란 그 기존에 나온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와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세이프 가이던스를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 수식에서 부적절한 토큰의 임베딩 벡터 값을 제외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여서 이러한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의 방식을 활용을 해서 언세이프의 개념을 지워보자 라는 아이디어를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아이디어는 이제 위와 같은데요. 왼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기존에 이제 프롬프트 가이던스가 있을 거고 언세이프 가이던스, 그러니까 언세이프 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이제 부적절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가이던스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반대로 이제 세이프 가이던스를 추가를 해서 세이프 쪽으로 이미지가 생성이 되도록
이제 언세이프 분포 내에서는 벗어나기 때문에 세이프한 이미지가 생성이 될 것이다 가 이제 목적입니다. 그래서 수식은 오른쪽과 같습니다. 첫 번째 수식에서 이세타는 무조건적 예측, 그러니까 기존의 디퓨전이 생성하는 가우시안 노이즈를 걷어내는 방법이랑 동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SG가 붙은 항은 기존의 클래시파이어 프리가이던스의 조건 예측 빼기 무조건적 예측 기존과 동일하고, Z가 있는 항이 이제 언세이프 인베딩에서 멀어지도록 예측을 도와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항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클래시파이어 프리가이던스와 동일한 메커니즘을 갖게 되고, 결국에 이제 언세이프 조건 예측 빼기 무조건적 예측입니다. 또한 이제 뮤라는 함수를 통해서 언세이프 토큰을 찾아내고 그레디언트 값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뮤는 이제 세이프 가이던스의 그레디언트 값을 조절을 할 수 있게 되고, 얘는 이제 프리트레인된 모델, 텍스트 모델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저자들이 제안하는 걸 보았을 때 성능이 일단 낮을수록 좋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맥스 인 어프로프라이트니스 같은 경우는 이제 25개의 프롬프트에 대해 적어도 한 번 부적절한 이미지를 생성을 했을 때의 100분율을 출력하는 모델의 부스트 트랩 추정값이라고 저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이 제일 주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프롬프트에 대해서 생성된 이미지가 얼마나 부적절한지 확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카테고리로는 이제 헤이트, 바이올렌스, 섹슈얼, 쇼킹 등이 있고, 이러한 것을 봤을 때 기존의 스테이블 디퓨전이 생성을 했을 때는 0.39, 전체적인 평균은 0.39로 높은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네거티브 프롬프트는 0.18, 그 다음에 저자들이 제안하는 방법 위크, 미디엄, 스트롱, 맥스 이렇게 4개를 나눠서 진행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강도를 강하게 둘수록 점점 더 점수가 떨어지는 것을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이프 클립이라는 논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이프 클립은 일단 저자들이 말하길 앞에 저자와 이제 가장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클립은 대규모 웹 이미지 텍스트 쌍으로 또한 학습이 되기 때문에 부적절한 콘텐츠가 무조건 포함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걸로 학습이 되는 클립은 이러한 클립 인베딩이 디퓨전의 컨디션으로 들어갔을 때 충분히 디퓨전이 부적절한 콘텐츠를 생성해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적절한 텍스트에 대한 모델의 민감도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델의 인베딩 공간에서 부적절한 개념을 분리하는 방법을 제안을 해서 위처럼 이제 그 인풋 텍스트에 부적절한 토큰이 들어가더라도 좀 더 정제를 시킬 수 있는 사진, 정제된 사진을 출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이프 클립을 사용을 하면 텍스트 투 이미지 검색에서도 잘 되고, 텍스트 투 이미지 제너레이션, 이미지 투 텍스트 제너레이션, 이미지 투 텍스트 리트리벌 모든 태스크에 대해 세이프 클립이 어느 정도 잘 된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법론은 되게 간단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이프와 언세이프 텍스트 간의 변환을 학습한 모델과 텍스트 투 이미지 모델이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클립을 이제 파인튜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과정을 학습하기 위한 데이터셋을 저자가 이제 자동화를 시킨 방법을 통해
데이터 생성을 자동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이프 텍스트로부터 언세이프 텍스트를 생성을 하고 생성된 언세이프 텍스트 기반으로 언세이프 이미지를 만들어서 VISU라는 데이터셋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축된 데이터 기반으로 세이프 클립을 파인 튜닝을 하는 과정이 이제 왼쪽 과정입니다. 그래서 보았을 때 세이프 이미지와 세이프 텍스트, 언세이프 텍스트에 대해 텍스트 인코더로 들어가게 되고 진한 초록색이 세이프 텍스트 임베딩, 그 다음에 갈색이 세이프 이미지 임베딩, 그 다음에 연한 초록색이 언세이프 텍스트, 노란색이 언세이프 이미지, 그 다음에 검정이 오리지널 이미지라고 했을 때 결국에 이제 왼쪽 그림을 보시면 세이프한 이미지 텍스트 기준으로 언세이프 이미지 텍스트를 얼라이닝 시키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컨트리스티브 러닝 같은 경우는 이제 세이프 텍스트와 세이프 이미지를 컨트리스티브 러닝을 해서 얼라인 시키고, 두 번째는 이제 언세이프와 언세이프를 하고, 세 번째로는 이제 언세이프 이미지와 언세이프 텍스트, 마지막으로는 세이프 이미지와 세이프 텍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수식에서 실제로 이제 클립이 학습하는 로스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결국에는 방금 말씀드린 세이프한 이미지와 텍스트를 기준으로 이제 언세이프한 거를 그쪽에 맞추도록, 그쪽에 다가가도록 이제 얼라이닝하는 로스로 학습이 되기 때문에 결국엔 언세이프 이미지가 세이프 이미지로 설명이 가능한 거고, 언세이프 텍스트가 세이프 텍스트와 얼라이닝 되기 때문에 세이프 텍스트로도 설명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이 자신이 생성한 데이터 세트가 NSFW에 적합한지 일단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는데요. 테이블 1에서 이제 자기네들이 가장 성능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NSFW 태스크에 적합한 데이터셋을 생성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다양한 모델에 자신들의 방법론을 적용시켜서 이제 누드넷과 Q16 같은 NSFW 생성 확률에 대한 결과를 비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자신들이 제안한 클립을 쓰지 않았을 때보다 자신들이 제안한 클립을 썼을 때 I2P나 비수 데이터셋에서 상당히 기존 것들에 비해 확률이 낮아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시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